뉴욕 증시가 강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기술주들이 반등을 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끌어올렸는데요. 그동안 좀 짓눌렸다라는 느낌을 좀 받고 있었던 기술주들의 반등이 이번에 아주 강하게 나타나면서 국내 증시에도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바닥을 너무 빨리 잡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일단은 며칠 눌렸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얘기고요. 반등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연속성을 가질 것인지 그 여부를 좀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이 부분들 자세하게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자, 건설주들의 움직임들, 최근에 금리 인하 가능성들이 높아지면서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자, 어느 정도까지 올라오고 나서 조금 주춤하는 모습 좀 보이고 있죠. 단계 많이 올라가면 또 주춤하는 모습 나타날 수 있는데, 자, 그동안 기술주들이 눌린 상태에서 반등이 나왔었기 때문에 기술주들이 올라가게 되면 자금이 또 빨려가는 거 아닌가 생각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건설주들 지금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트럼프의 재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제 그 바이든 정부가 추진했었던 친환경 정책, 특히 뭐 이제 IRA 전기차 관련한 부분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뭐 해상, 풍력, 태양광 이런 쪽이 지금 된소리를 맡고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트럼프가 재당선이 되게 된다면 이쪽은 더 큰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미 주가가 많이 내려간 상황인데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걱정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 부분들 같이 알아보도록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7월 23일 화요일입니다. 네, 모처럼 지수가 좀 반등해졌습니다. 미국 증시가 제법 크게 올랐어요. 나스닥이 1.58% 상승했고요. 다우지수는 0.32. 자, 확실하게 이 차이가 드러나죠.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 경기가 좋아진다 또는 나빠진다 또는 대선과 연관된다 또는 기술주가 늘린다 뭐 이런 형태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이 기술주들이 시장을 이끌고 왔었던 그 시점에서는 나스닥이 강세를 보였고, 기술주가 조정을 받으니까 수급이 다우로 옮겨가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자,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자, 수급이 일단은 이쪽으로 이동한다, 저쪽으로 이동한다,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보통 시장이 나쁘면은요, 이쪽이고 저쪽으로 다 내립니다. 네, 이쪽이고 저쪽으로 다 내려요. 근데 이 수급이 시장에 머물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즉 시장이 나쁘지 않아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쪽이 지금 너무 올랐기 때문에 좀 쉬어갈 것 같아. 그럼 다른 쪽으로 가자. 저쪽에 먹을 거리가 또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즉 수급이 빠져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리저리 돌아다닌다는 것은, 즉 나스닥에서 수급이 다우지수로 이동했다. 그러면 다시 다우지수에서 나스닥으로 옮겨올 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가셔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이 다 빠져버려가지고 이제 박살나는 상황이라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수급은 다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도 잘 보세요. 기술주 쪽 또는 반도체 뭐 이런 쪽에서 지금 보면은 좀 약간 조정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매도가 조금씩 진행되는 모습이 좀 있었는데 매도 규모가 크지 않았고요. 또 어떻게 됐어요? 시장 자체가 눌리기는 했습니다만 수급의 이동을 통해서 어떻게 진행됩니까? 올라가는 중소형주 종목군들이 생겨나죠. 즉 시장에 대한 관점이 나쁘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잠시 피해가야 된다라는 식의 느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이제 치고 넘어가서 단기적으로 이제 중소형주들은 변동폭이 크니까 빨리 올라갔어요. 자기들이 올라갈 수 있는 단계까지 올라가고 나면은 여기서 또 한번 쉬었다가 다른 쪽 넘어가는 그런 형태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고요. 지금 이 정치 테마 쪽으로 해서 굉장히 좀 불안감들이 많이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은 트럼프의 당선 여부를 놓고 이제 시장에 베팅을 하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그 재선에서 사퇴를 하게 되고 이제 해리슨을 갖다가 이제 해리슨인가요? 해리슨이죠. 요 부통령을 갖다가 이제 차기 대선 주자로 이제 추천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불확실성이 좀 해소됐다 해가지고 기술주가 올라오긴 했거든요. 근데 여전히 트럼프에 대한 그런 당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가 추진해 왔었던 정책들에 대한 그 종목군들은 이제 좀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체크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수급이 계속 빠져나올 수 있고요. 오히려 이제 이쪽에서 빠져나온 수급이 만약에 반도체나 자동차나 뭐 다른 쪽에서도 만약에 안 좋다라고 한다라면 네, 이게 중성주로 넘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그쪽이 좀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 그쪽으로 또 수급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반도체, 그 다음에 뭐 자동차 쪽 다 분위기가 나빠지지 않을 것 같거든요. 좋은 상황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러면 2차전지 쪽은 뭐 지금 테슬라가 올라갔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테슬라가 상승한 이유는 다른 게 있죠. 네, 테슬라가 올라간 이유는 그 휴머노이드 로봇을 투입한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바로 넘어가서 볼까요? 자, 내용을 한번 넘어가서 볼게요. 자,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메타, 알파벳 이런 대형 기술주들이 반등한 이유가 이제 지수를 끌어올리는 중요한 사안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주가가 많이 오른 대형 기술주들을 팔고 상대적으로 더 올랐던 경기 민감주로 자금을 옮겼었는데, 요게 다시 뒤집어진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와중에 이제 테슬라가 2분기 실적 발표를 하루 앞뒀어요. 이제 내일 테슬라가 시작 발표를 합니다. 자,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머스크가 뭐라고 했느냐, 내년부터 휴머노이드 로봇을 시험 생산해서 회사 내부에 배치할 것이다. 로봇을 배치한다는 얘기입니다. 로봇을 배치한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자동화 시키겠다는 얘기죠. 네, 로봇 자동화.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테슬라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인건비의 절감이라든지 뭐 작업의 어떤 그 정확도가 높아지게 되는 거겠죠.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것보다 기계가 정확한 자리에 꽂아 놓게 되면은 감독자만 좀 잘 해주면 네, 더 정확도가 높아지게 되니까 불량률이 줄어들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되는 부분이에요. 이 전기차 쪽이랑 관계가 없어요. 테슬라가 올라가서 전기차가 올라갈 것이다,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뭐지? 이렇게 될 수가 있는 내용인데, 아무튼 이렇게 전기차 쪽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뭐 공장 중단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이제 그 배터리 이 상황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약간 뒤로 넘어가는 느낌이죠. 다시 뒤로 돌아가는 느낌. 즉 전기차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도요, 전기차의 어떤 그 생산 확대에서 조금 벗어나 있어요. 어느 쪽으로 하냐면 내연기관 자동차를 다시 좀 늘려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전환이 되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가 열심히 달려도 향후 10년 안에 전기차 세상이 올지 안 올지 잘 모르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뒤로 밀려나서 내연기관 자동차를 만든다. 이게 왜 그러냐면 내연기관 자동차를 만들면 여러분들 이 자동차는 내구재예요. 내구재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용 연한이 깁니다. 보통은 10년씩 타시죠. 여러분들 뭐 나는 2, 3년 만에 실증 나서 바꿨어, 차 바꿨어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지만 그 차가 폐차되는 게 아니에요. 중고차 시장에 돌아다니죠. 적어도 10년 이상은 네, 시장에서 돌아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내연기관 자동차를 신차로 하나 구입을 했다. 그럼 이 자동차는 최소 10년 이상은 뭐 사고가 나거나 그러지 않은 이상은 최소 10년 이상은 시장에서 돌아다닐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강제 폐차를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렇게 따지면은 오래 타시는 분은 한 20년까지 타시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을 때 평균 연령 10년에서 15년 정도 잡는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딱 내연차의 생산 중단해도 15년 후에나 돼야지 이 내연기관 자동차의 포지션이 없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만들고 있고 앞으로 더 만든다라면 그만큼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기간이. 그래서 전기차 시대가 조금 더 뒤로 밀려진다라는 것이 지금의 또 악재가 될 수 있는 요소가 되겠죠. 네. 아무튼 뭐 이런 부분들은 잘 아시죠. 네. 그래서 전기차 캐즘 이런 얘기도 나왔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어쨌든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 현재로서는 이제 뭐 특이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의 이제 후보직 사퇴 이후에 정치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감소가 되면서 주가가 좀 올라가는 모습이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이제 반도체 쪽에 대한 이야기도 좀 있어요.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그 제재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엔비디아가 크게 올랐습니다. 4%대 상승을 반등을 세게 해줬는데, 자, 무슨 얘기냐면 중국 쪽에다가 납품할 수 있는 AI 칩을 개발하고 있다. 자, 미국이 이야기하는 어떤 규제 사항에는 걸리지 않는다. 대신에 중국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AI 칩을 개발해서 이제 진행할 것이다. 자, 중국에 대한 반도체 부분에 가장 엄격한 무역 제한을 거론하고 있다라는 거고, 이 제재 강화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주가 많이 떨어졌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은 그 규제에 맞지 않는 규제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을 중국에 납품하면 되는 거 아니냐. 중국은 지금 최첨단 기술이 아니라 일단은 이 정도의 AI 기술만으로도 충분히 얘네들을 만족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얘기죠. 그래서 미국 정부의 규제에 저촉되지 않는다.
나온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되면서 이쪽 개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자세한 상황이 이제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중국은 이제 반도체 쪽을 열심히 따라잡으려고 하지만 이런 규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 때문에 조금 뒤쳐져 있는 상황이긴 하죠. 그래서 자꾸 베끼려고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철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삼성전자만 좀 조심하면 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애들이 자꾸 좀 이렇게 뺏기는 듯한 느낌이 좀 있는데, 이런 것들만 좀 잘하시면 되는 거고. 자, 어쨌든 네, 미국은 이제 강력한 제재를 통해서 중국에 대한 어떤 압박감은 들어가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어쨌든 이런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요것을 피해갈 수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네, 현재 시점에서 반도체가 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상황. 자, 중국 쪽이 뚫리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중국 쪽에서 매출이 크게 늘어날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 자, 그래서 지금 AMD, 네, 그 다음에 퀄컴, 브로드컴 전부 다 올랐어요. 그 다음에 TSMC도 올라갔고요. ASML도 5%나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규제의 어떤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던 기업들조차도 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어떤 주가 조정이 이제 일단락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대신에 이번은 주가가 많이 내렸기 때문에 올라올 수 있는 기술적 반등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호재성 재료를 붙여가지고 기술적 반등을 이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부분들이 연속성을 띌 것인지 봐야 돼요. 이건 언제 알 수 있겠느냐? 이번 주 이제 내일, 오늘 저녁이 되겠나요? 이제 이게 쭉 지나가면서 이제 실적 발표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뭐 하이닉스 실적 발표 나오고 이제 기술주 빅테크 실적 발표가 계속 이어질 거니까 그 부분들을 참고하면서 진행하시면 되는데, 기술주, 특히 반도체 쪽에 대한 실적은 나빠질 이유가 없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실적이 나쁠 수 있어요. 근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실적이 나빠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이번에 기술적 반등이 네, 실적과 같이 맞물려서 돌아갈 수 있다라면 연속 상승을 또 한번 기대를 해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일단은 기분 좋게 반등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대신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기분 좋게 반등이 나오지만 지수 포인트를 올리고 싶지 않다라면 네, 반등은 제한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등이 어제 저녁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단기적으로 급등을 하고 나서 그죠, 갭상승이 났든 아니면 빠르게 올라가서 그 자리에 딱 멈춰버리게 되면 매수 포인트 안 나옵니다. 쉽게 얘기하면 오늘 1% 올랐는데 1%대에서 그냥 쭉 머무면서 끝나버렸어. 뭐 계좌나 종목들은 많이 올라가서 분위기는 좋겠지만 매수 타임이 전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올라간 포인트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접근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너무 서두르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고요. 일단은 오르는 흐름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여전히 이제 하락 이후에 나타나는 그런 기술적 반등에 대한 구간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쪽에서 나타나는 차익 매도라든지 이런 눌림에 대한 형태도 꼭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른다고 무조건 좋아하시기 아닙니다. 자, 올라가는 흐름들이 정말 나에게 유리하게 들어올 수 있겠는가를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건설주의 반전. 바닥을 계속 기어다니던 거, 이제 지금 살까? 늦었죠. 네, 지금 살까는 뭐 많이 올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 나오면은 주가 좀 떨어지더라고. 항상 그래요. 왜냐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도체 떨어지면서 건설주 올라갔거든요. 근데 건설주가 이제 올라가고 나서 약간 이제 매물대라든지 저항대 살짝 진입하는 자리인데 지금 살까? 네, 그럼 주가 또 떨어지죠.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와씨 뭐야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은요 건설주의 움직임을 멀리 한번 보자고요. 길게 보시면은 긍정적이긴 합니다.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이제 금리 인하가 지금 지속되고 집값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는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경기가 조금씩 살아난다는 어떤 느낌이 나오게 되면 전반적으로는 괜찮죠. 근데 요것을 우리가 꼭 이제 지금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보기가 조금은 애매한 거예요. 지금 현재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 주택 시장의 매매 가격 상승,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한 요인이다라고 여기도 얘기하고 있는데, 건설주를 보시면 이제 HD 현대산업개발은 1.2% 내렸어요. 그 다음에 GS건설은 0.5% 내렸고요. 현대건설은 1.2% 올랐고, 대우건설은 1.3% 올랐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1%대 0.몇 %대, 이건 뭐예요? 정책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즉 주가가 단기적으로 막 찍찍찍찍 치고 올라가다가 정책이 들어갔어요. 최근 한 달 동안 오름세 보시면 현대산업개발이 17%, GS건설이 18%, 현대건설이 2%밖에 안 올랐네요. 대우건설 11%, 이런 식으로 제법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많이 올랐는데 지금 네, 어제 상황에서는 뭐예요? 딱 멈춰버렸죠. 멈춰버렸다는 것은 어떤 흐름이냐면 그만큼 단기에 올라갔기 때문에 부담감 느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오든 횡보가 나오든 둘 중에 하나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매수가 들어가시면은 네, 재미가 없는 구간에 들어가서 재수없으면 물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럴 수가 있다는 얘기죠. 네. 자, 그러면 앞으로 건설주는 어떻게 될 것인가죠? 지금 금리 인하, 이건 다 알고 계신 얘기죠. 그 다음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경기도 회복되고 있다. 근데 이거는 좀 생각하실 게,
수도권 쪽에서는 집값이 상승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이제 부담스럽게 생각하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수도권만 그렇다는 얘기지. 지방 집값은 그냥 그대로다라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글쎄요. 이제 집값이 계속 올라갈 수 있다라면 건설주들에게도 뭔가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미분양이나 이런 게 해소가 되면 좋을 수도 있겠는데 아직까지는 좀 애매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자, 증권사에서는 조금 서둘러서 얘기하는 모습이 좀 있습니다만은 건설 업종에 대해서 모멘텀이 찾아왔다. 좀 서둘러 얘기했죠. 하지만 건설사 업황이 개선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죠. 요거 부분이 있어요. 이 호황에 대한 부분들, 특히 건설사들 같은 경우는 호황이 돼가지고 건설을 진행을 해요. 건설을 진행을 해도 이 부분이 이제 후반부에 받죠. 자금을. 왜냐면 건물 다 짓고 나서 돈 내시오 하지 건물 짓기 전에 돈부터 내시오 이렇게 하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차입금을 끌어다가 그 공사를 진행하거나 이렇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무산됐을 때 뭐 그 직원들, 그 근로자들이 이제 임금을 못 받는 사태 벌어지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는 부분이 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약간 이제 그 예전에 그 PF 같은 거 좀 부실 논란도 좀 있고 했었기 때문에 여전히 부담스럽죠. 여전히 부담스러워. 그래서 이런 어떤 자금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수익성을 만들어내려면 시장 상황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도 위축된 부분들이 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건설주는 일단 주택 경기 상승이나 금리 인하만 가지고서 볼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상황을 좀 보셔야 됩니다. 하지만 건설주들이 더 많이 내려갈 만한 확률도 많지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건설주들 갖고 계신 분들은 단기 반등에 대한 부분이 계속 연속되지 않아서 조금 아쉬울 수도 있겠지만 더 내려갈 만한 확률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이제 뭐 계속 밑바닥을 파고 들어간다거나 이런 형태도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좋으냐? 그냥 홀딩하시면서 지켜보시고요. 포지션이 조금 더 정리가 되고 시장이 조금 더 안정화되면 그럴 때 접근하시는 것이 유리하다. 건설주들은 그런 식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최근에 올라왔다고 해서 홀랑 따라 들어가는 거 그거는 안 됩니다. 그러면 무슨 소리 들린다고 그랬어요? 아따 호구 왔는가? 네, 이런 소리 들린다고 그랬죠. 네, 높은 자리 단기적 반등 구간에서는 접근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볼게요. 이거는 이제 트럼프 때문에 피해를 보는 부분이긴 한데 해상풍력. 이 해상풍력뿐만 아니죠. 풍력 관련주, 신재생, 네,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네, 이런 쪽이 전부 다 애매합니다. 자, 근데, 물론 이제 많이 까이지 않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버틸만 할 수 있어요. 근데 반토막 난 종목들. 주식을 샀는데 반토막이 났어. 자, 이 상태가 됐는데 여기에서 지금 구제할 만한 소식이 없고 더 나쁜 악재만 나오면 어떨까요? 기분이 아주 애매하겠죠. 자, 이미 반토막이 났으면 사실 매도의 의미가 별로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이긴 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더 떨어진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답답하죠. 올라올 만한 기미가 없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뭔가 생각해야 돼. 기회비용을 봐서 이걸 팔고 넘어가는 게 이득인지 아니면 그냥 계속 놔둬버리는 게 이득인지를 우리가 참고를 해주셔야 되겠죠. 이 기사에서는 오션 플랜트, SK 오션 플랜트요. 그 다음에 CS 베어링, 이 두 종목 가지고 얘기했거든요. 자, 오션 플랜트는, 지금 보니까 최근 1년 사이에 40% 떨어졌고요. CS 베어링은 54% 하락했다. 근데 이거는 양반 아닙니까?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30만원에서 9만원까지 떨어졌는데 이거 뭐 반토막도 훨씬 더 나요. 3분의 1토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비하면은 풍력주들이 양반이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아무튼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풍력, 해상 풍력과 관련된 부분들, 이 친환경 에너지로 넘어가자라는 식으로 됐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자꾸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그 시점이 미뤄지는 부분도 좀 있었고 수주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좀 겪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주 목표가 크게 떨어진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SK 오션 플랜트가 수주 목표 사업 계획을 8,990억을 제시했는데 그냥 실제 수주액이 500억 원밖에 500억 원도 안 됐대네요. 그냥 이렇게 나왔다. 하하. 이렇게 되면 좀 애매하죠. CS 베어링 역시도 마찬가지. G사에다가 매출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었는데 프로젝트가 지연이 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당연히 실적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에요. 지금 뭐 CS 윈드, 계속 말씀드리죠. 그 다음에 뭐 동국 에센시라든지 OCI라든지 뭐 태양광, 풍력 이런 친환경 쪽으로 이제 계속 집중이 됐었는데 이것도 트럼프가 쑥 부각이 되면서 분위기가 조금 애매해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자, 두 기업의 실적을 좀 살펴보시면 좋지가 않아요.
SK 오션플랜트의 매출액은 1분기 시점에서 전년 동기 대비 42% 하락했고요. 전망치보다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CS베어링 역시도 마찬가지죠. 1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7%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영업이익은 3개분기 연속 적자다. 자, 근데 2분기에도 매출액은 늘어나지 않는다면 적자가 또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여기서 이제 뭔가 뚫고 넘어갈 수 있는 어떤 요소가 있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죠. 자, 풍력 섹터 전반이 조정에 들어갔다. 여기에서 지금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풍력, 태양광 발전에 돈이 많이 들지 않느냐.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하자. 네. 그래서 유가의 상승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가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놓고서 많이 보시는 분들이 있는 건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네. 지금 이제 이쪽은 ILI와 풍력 발전 또는 이제 친환경 에너지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구간을 통과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잘 구분을 좀 하고, 네. 진행을 해주셔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 부분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립니다. 미국의 기술주들이 반등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강세의 장으로 마무리됐기 때문에 우리도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신에 이제 이 기술적 반등에 대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반등이 세게 나갔을 경우에 연속성을 가질 것인지 아닌지 그 부분을 보셔야 되고, 이제 실적 시즌 연결되면 실적이 좋게 나왔을 때 연속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월말 윈도우 드레싱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은 있습니다만 다음 주에 FOMC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변수도 당연히 있을 거고요.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워낙 이제 그 단기적으로 올랐다는 부분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 좀 있기 때문에 좀 눌러서 이제 압박하는 그런 형태로 좀 가고, 또 이격이 벌어진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좁혀주는 형태로 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상승이 계속 치고 올라가면서 신고가 또 발생하는, 그렇게 나오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건설주들의 반전 소식이 전해지면서 바닥을 기던 놈들이 이제 올라가고 있으니까 매수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 아니죠. 많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단기에 올라간 상태에서 이제는 횡보 아니면 아래쪽으로 좀 떨어지면서 가격 조정을 좀 만들어줘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서 바로 진입한다? 좀 어렵겠죠. 특히나 오늘처럼 이제 기술주 반등이 나타나는 이런 상태에서는 조금 이제 뒤로 밀려날 수도 있어요. 물론 분위기가 좋아져서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럴 가능성보다는 조금 밀릴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면 수급이 그동안 밀려갔다가 딸려 들어가는 다시 이쪽으로 넘어오는 상태가 되는 거니까 부담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 보고서 그냥 바로바로 따라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더 올라가면 좋습니다. 근데 시간을 더 두고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재료가 조금 미약하죠. 네. 자, 해상풍력주 뭐 이것뿐만 아니라 IRA 또는 그 태양광 등등등 해가지고요, 친환경 에너지 관련한 것들 바이든 정부에서 시행했었던 이 모든 부분들이 부정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쪽은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네, 매도 이후에 새로운 종목으로 하나 타시는 게 훨씬 더 빠른 회복을 보실 것 같습니다. 이거 계속 보유해가지고 올라오길 기다리면은요, 네, 흰머리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다. 정말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매우 오래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냥 과감하게 매도를 하고 다른 쪽으로 넘어가서 회복을 노리시는 게 훨씬 유리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스타코믹스 보세요. 스타코믹스. 자, 196페이지. 이거 아직도 없는 분들 빨리 사서 보세요. 자,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는 것이 있다. 해질녘이 되어 어둑어둑해지면 내가 기르는 강아지인지 당신을 공격하기 위한 늑대인지 구분이 가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시장이 외부 변수로 인하여 조정을 받게 되면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한다. 요즘처럼요. 자, 이때는 좋은 주식과 나쁜 주식이 모두 하락하게 되어 좋고 나쁨의 구분이 사라진다. 그럴 때는 시장이 오를 때까지 기다려봐라. 시장이 다시 오르는데도 계속해서 하락하기만 한다면 그 주식은 나쁜 주식이 되는 것이다. 네. 구분하는 법 아시겠죠? 옥석을 가리기 위한 그런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드리고요. 오늘 기분 좋게 좀 반등하자고요. 좀 올려놓고 다시 또 계좌 좀 만들어 놓고 그 다음 빌드업도 해놓고 또 버틸 수 있는 힘을 또 만들어 놓고 그렇게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은 모처럼 기대감 좀 가지고 출발해 보고요. 자, 대신에 너무 급하게 올라가는 부분들은 따라가면서 네, 허둥지둥 서두르지 마시고 항상 천천히 마음은 편안하게, 그죠?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아시죠? 손은 꽉 묶어놓고 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네, 오늘도 파이팅! 오늘은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